오늘 랑데뷰 시간은 꿈을 향한 열정과 집념이 대단한 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단 300달러로 미국 이민을 와 연매출 30억 달러의 부동산 그룹을 이룬 것도 그의 인상적인 프로필이지만 해외 동포의 꿈과 성취를 위한 그의 열정에 더 주목됩니다. 재외 동포의 한국 국회 진출과 한인 미국 대통령을 꿈꾸는 성공에 목마른 사람, 뉴스타 부동산 회장이며 세계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공동의장인 남문기 씨와의 만남, 앞으로 2회에 걸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6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타 부동산이 시카고에 진출했을 때 그때 저와 대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황은 어떠십니까? 잘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해 주셔서 그 덕분에 잘 있고 비즈니스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습니다. 네. 이 남문기 회장님의 경력을 소개하면 내용이 참 깁니다. 이 종이가 모자랄 정도인데요. LA 한인 회장, 미주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회장,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세계 한인회 회장 대회 의장,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단체의 수장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 단체를 쭉 맡아오면서 그 해외 동포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는 지금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보다 많은 선배들이 특히 일본 민단하고 미주 총연하고 합쳐서 그 해외 동포 권익 창출에 역할을 다했고, 그분들이 모여서 지금 재외 동포 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들면서 거기에서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나오고, 그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나옴으로 인해서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는 그 운영위원만 사실 소집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쪽으로 하면은 국가 거하고 개인 그 우리끼리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만 소집하다가 제가 2010년도에 워싱턴에서 한 400여 명, 한 40개 국가 모아서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가요? 그 해외 한민족들, 우리가 700만이라는 해외 동포들이 나와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서비스한다, 이거보다는 한국을 어떻게 세계화를 시키냐, 해외 동포들의 권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예를 들면 참정권이 어떻게 흘러가며,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게 해외 동포들이 한국 공항을,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관계기관에 청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요.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고 부를 누리면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 활동과 정치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 돈을 쏟는 이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기가 알면서 안 가르쳐 준 사람이 있고, 자기가 조금 알면은 남한테 전달을 하고야 마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제가 후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LA 한인 회장을 하면서 나 동포 문제를 위해서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시작이 회사하고 동포 문제하고 같이 갑니다. 네. 시작은. 그런데 가다 보면은 회사 문제는 내가 아니래도 해결할 사람이 많고, 해외 동포 문제는 그분들이 나를 필요한다. 그분이라는 그 자체는 이제 해외 동포입니다.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한국의 문제, 한국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세계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해외 동포가 700만 명이라는 게 700만 명 안 되는 국가가 120개 국가가 넘는답니다. 네. 그런데 그 해외 동포를 문제를 국가에서는 집단 이기주의라 그래서 보통 자기들 자기 방어 자기 위주로 살지만, 그러나 해외 동포를 같이 가야 결국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우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터치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동포 몇 명이라도 한인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아마 거기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에
회장이 되다 보니까는 그쪽에 몰두하고 그쪽에 연구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힘이 생기고 네.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해외 동포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참정권 복수 국적이겠죠. 네. 우리가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노비자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공항에 출입할 때 그 시민권자가 한국인 라인으로 들어간다. 뭐 운전면허증 제도 뭐 여러 가지가 물론 다 그 한인이라는 게 우리가 하면서 터치를 다 하고 넘어가니까는 그래서 결국은 참정권 복수국적 동포청 문제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동포청은 지금 없지만도 이 상태에서 버려버리면은 결국은 버려지게 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재외동포 참정권은 많은 기대와 우려의 시각 가운데 작년에 치러졌었는데요. 지난 총선과 대선을 되돌아보면 재외선거 등록률과 또 투표율이 비교적 낮은 수치입니다. 등록 절차의 번거로움과 또 투표소의 제한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재외 국민보다 영주권자, 즉 재외 선거인의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참정권 받는 것만도 힘들었습니다. 사실은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국외의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우리가 아는 거를 이에게 전달하면 그분들이 잘 알아들어서 맞아. 이게 아니고 그쪽에서 짜임새를 짜갖고 바깥으로 던지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도 그러고 지금이 시작입니다. 정말 시작은 미약합니다. 근데 그걸 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다시 얘기하면은 한국인이 미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 시민권자들은 사실은 우편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그 컴퓨터에 정말 그 제일 발달된 나라라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못 믿어갖고 우편 투표를 안 한다 하면 그건 어불성설인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은 아마 잘 되고 우리가 노리는 거 아니면은 선거가 노리는 거는 참여고 선거가 노리는 거는 꼭 참여를 안 하더라도 당신들은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해외에 있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알고 항상 노력하자. 애국심을 갖자. 아마 지금부터 한 5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반은 밖에 나와가 살 거라고요. 그런 예를 들면은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을 안 주면은 아마 멀어지기 때문에 선거가 끼치는 영향은 선거에 참여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역할을 하지 않나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그걸 만든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제가 재외선거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학생이나 주재원, 그 재외 국민들의 참여는 그래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영주권자의 참여가 적었다는 것이죠. 시민권자의 네, 관심도 맞습니다. 높았어요. 예, 예, 근데 예. 그분들은 투표를 할 수 없었고. 그거 만든 사람이 예.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그 일반 영주권자들의 관심이 좀 저조했던 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주권자들하고 시민권자들 딱 보면은 시민권자들은 이미 미국에 오래됐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여유가 있었고 그분들은 이게 필요하고 시민권은 갖고 있대 속은 전부 한국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주동자가 이민 2세가 아니고 전부 이민 1세들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라는 의미는 아직 미국 온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기 바쁜 사람한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빠갖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뭐 2시간 비행기 타고 나오고 1시간 비행기 타고 나오고 등록하고 또 선거하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동상이몽이거나 완전히 사실을 현실을 너무 무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제 아닌 다른 그 지도자들
한인 회장들이나 그 지도자들께서 아마 다음에 2016년도 선거부터는 아마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재외 참정권이 소중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곳에 뿌리 내리고 먹고 사는데 바쁜데 왜 그것까지 하냐라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한인 회장, 총회장 출신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글로 가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조금 죽여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참정권이 안 해도 되죠. 당연하게 안 해도 되죠. 미국 왔으니까 미국만 보고 살아도 되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영원한 내족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지금 2세, 3세가 넘어가면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조심해야 되는 게 라스트 네임부터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 한국의 인구가 가입률이 1.19%뿐이 안 된대요. 1.2%도 안 된다는데 나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시민권자들조차도 복수국적해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참정권이라는 게 그 나라에 봉사하고 그 나라에 참정한다는 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만이 좀 갖고 있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저 저변에 뭐가 있을 거야. 가지는 게 좋은 모양이다 해서 누구든지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는 막 목소리 높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정권을 갖는 걸 원하고 복수국적을 갖는 걸 원하고, 지금 옛날에 같으면은 제가 82년도 미국을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 온 지 30년 됐다, 20년 됐다, 한 번도 못 가는 사람 많은데 요새는 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가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같이 가는 게 아마 훨씬 더 좋습니다. 네. 한국에서의 시각은 어땠습니까? 긍정, 부정 나뉘었을 텐데. 한국 쪽의 시각은 당연히 부정이죠. 왜 부정이고 하면은 해외에 못 사는 사람들이 해외가 되게 무지하게 좋은 줄 알고 왜 저거 살면서 살지 왜 참정권까지 하냐 이런데, 그것도 하나의 자기들 생각일 뿐이고, 같이 그 해외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가면은 다른 나라도 이렇게 무역고가 지금 500억 불 넘고 미국이 이러면은, 그리고 해외에 있는 250만 동포들이 사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250만 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우리보다 더 큰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조그만 나라에 가서 국가 대통령이나 국가 수상들하고 같이 맞먹는 태권도 사범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그분들하고 전부 다 같이 영원한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아마 좋은 국가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나은 재외 선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회의원 한 명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에 이거 막 꺼내놓고 이런 거 아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정치의 국회 본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설득하고 그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는 분이 들어가서 해외 동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이 가야 되는데 그 설명할 기회조차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이 지도자인 같이 혼란을 시켜버리면은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희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분명하고 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민들을 위한 설득, 정치계를 위한 설득, 문화사회 전부 다. 제가 하는 얘기도 예를 들면은 지금 나와 있는 현지인들, 방송국이나 그 회사, 예를 들면 총영사, 미국 대사,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도 현지인이 좋다 이 말이 돼요. 현지인은 현지에 그만큼 잘 압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들어가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거죠. 제 얘기는. 그게 제일 급하고. 그분이 이제 알아서 다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좋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네, 국회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남은기 회장님의 활발한 정계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공천받지 못했습니다. 서운하셨습니까? 많은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정치에 막 관심이 많은 줄 알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비즈니스맨이고 사업을 하면서
LA 정치, LA 한인회장이 되고, LA 한인회장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상공회에서 총회장이 되고, 한인회 총회장이 되면서 한인회는 정치적이어야 된다. 한인회 총회는 봉사할 단체가 상대가 없다.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구냐?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 정치인이어야 된다. 요까지의 가설이었고, 제가 예를 들면은 정치를 하려고 누구 라인을 잡고 있었거나 뭐 이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문같이 한국에 가서 막 정치인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고 이러지는 않고, LA에 있다 보면은 손님 대접 차원에서 오고, 해외 동포 문제 때문에 이메일을 많이 쓰거나, 해외 동포 문제 때문에 이제 정치 카운터 파트너를 만나갖고 설득을 하는 거 외에 내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생각도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 방법도 몰랐고, 미국에 있으면서 요번에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그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후발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가 한국 정치인들이 참 해외 동포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구나. 해외 동포를 참 모르구나. 제 아는 사람 아닌 그 누구라도 한 명이 들어갔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내가 너무 섭섭하다 이런 건 없었고, 덕분에 또 비즈니스 잘 하고 있습니다. 미주 동포들과 미주 언론에서도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실 그 공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받지 못했을 때 매우 놀람을 금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엔 또 재도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19대는 도전 보다가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9대에서 저한테 국회의원 축구한다 소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월 20일 날 한국 시간 오전 11시 반에 오픈했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누가 나한테 하는 말이, 회장님 이름 없던데요. 그래. 그래? 내가 적극적으로 안 나섰는 모양이다. 이런 변명을 했는데, 그게 내가 우리 같은 해외 동포의 비례대표는요, 지역구로 나가면은 막 열심히 가가지고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츄에이션 자체가 지역구로 나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또 거기에 있는 후배들하고 또 경쟁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있다 그래서 막 또 한국 가서 하는 게, 다른 분하고 저하고 틀리는 게, 쟤는 단체장을 LA 한인회장 100만 대표 상공회에서, 여기가 상공회 장사하시는 분들이 16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 됩니다. 네. 그 대표했고, 한인회 250만 대표했고, 해외 동포 750만 대표되면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국회의원 좀 시켜줄래 하는 게, 그게 자존심 상해서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정말 노력도 하고, 저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지금 코멘트 보다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한번 생각 중입니다. 네. 예. 정치 활동을 위해서 시민권도 포기하셨는데 후회되지 않으세요? 시민권을 제가 사실 재외국민위원장이 지금은 4선 원유철 의원이 합니다. 그 재외국민위원장을 너 발령 줄게 이렇게 해서 했는 게 아니고, 제가 발령받고 난 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7월 18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2011년도. 그런데 그날 알고 저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늦게 보니까는 그 정당법 20조인가 보면은 그 시민권이 내버려야 된다. 근데 한국 국적 회복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적을 회복하고, 근데 그 사이가 이중 국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이 누구 말로는 재산 따라 틀린답니다. 재산 많으면은 길게 가고, 재산이 없으면 금방 된다고. 네. 예. 그러면서 그 기간이 또 있고, 또 한국에서 제가 뉴스타 부동산을 원래 한 3, 4천 개 정도 오픈하고 싶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가 되면서 부동산 제도가 미국화가 되고 세계화가 돼야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4, 5천 개를 만들고 싶다. 3, 4천 개요. 그래서 만들고 싶었는데,
그 만드는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그래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국 국적을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고 지금도 한국 국적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데 미국 어떻게 와요? 그런데 제가 노비자의 상당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국적이고 뭐 제가 그 뉴스타 부동산에 지금 취직해가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해외 대표 그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편리하고 유리한 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하죠. 그래야죠. 이중 국적이 있다고 이중 국적이 있는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양쪽 나라를 전부 다 이해 접목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스라엘 국민 이중 국적 가지고 수선까지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없다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걸 같이 이해를 해주고 같이 끌어안고 가야죠. 제 맨날 미국 선거 참여합시다. 미국 선거 등록합시다. 제가 LA 길바닥에 다니면서 시장 마켓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등록받던 사람입니다. 제 시민권 뺏어버리면은 뺏은 게 아니고 물론 자의에서 그 시민권 사실 관뒀잖아요. 그러면은 제 말고 또 다른 사람이 하겠죠. 그러나 같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인들 기존에 많이 알잖아요. 또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나 미국에서 보면은 내가 선거권 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 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한국 국회에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한 10년 후나 20년 후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고국의 정치 참여와 더불어서 현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활발한 정치 참여도 물론 중요하겠죠. 미국에서 한국인 대통령이 탄생하기를 꿈꾼다는 그런 또 비전의 이야기를 여러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좀 나눠주시죠. 한국에 가면은 반미를 한다고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저는 남문기 성공학 강의 How to Succeed라 해서 강의를 40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강의를 할 때 제 생각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저렇게 반미를 하면은 미국 대통령을 한국 사람으로 어떻게 만드냐?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하거나 방송에 나가면은 대통령을 만들자. 그런데 대통령을 만들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만들자고 생각하는 기구가 그건 비밀 조직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비슷한 단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볼 때 훨씬 더 빨리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미국 사람 딱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백인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 허상이다. 미국 사람이 없다. 미국 사람은 미국 이민 먼저 온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에 먼저 온 사람이 정치, 경제 이 두 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미국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더 커서 미국 대통령을 만들고 정치, 경제를 잡을 수만 있으면은 어쩌면은 그때 미국 사람이라는 게 진실된 상이 나온다. 그게 어떤 상이냐? 결국은 다문화가 되는 거죠. 지금도 미국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치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아마 백인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미국 가자. 미국을 간다고 생각하면 미국을 다 간다. 정말 우리 한과에서 10명, 25명이 졸업했는데 10명 이상이 미국을 왔는데 그걸 일종의 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 어릴 때부터 미국 간다 그래라. 그럼 간다. 그럼 제가 미국에 한국 사람이 한 1000만 명만 왔으면 좋겠다. 1000만 명이 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이 250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사람을 미국에 많이 옮기면은 이 1000만 명만 오면요. 한국에서 아파트 문제 해결, 고용 문제 해결, 학군 문제 해결 다 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아마 제가 볼 때 일일 생활권이 조만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깝고 제만 해도 비즈니스 때문에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지만도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한국에서 정말 맞아.
저 말에 공감이 가.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쉽게 보고 미국을 친하게 보고 미국을 좀 더 가까이 보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미국을 못 가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미국 가 그러면은 아마 친밀하기보다 미국을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 대통령을 한국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면 몇 년 만에 만드냐? 제가 볼 때 한 20년 내에는 20년 내요? 예, 20년 내에서나. 아유, 굉장히 빠른데요? 그럼 쟤는 사실 딱 생각하면은 지금 35살짜리가 딱 20년 되면은 55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지금 한국의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한국인이 가르치는 대학교가, 교수가 있는 대학교가 600개 대학교요. 거기서 교수가 4천여 명이고,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만 13,000명이라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한 3년 전에요. 지금 IMF 때문에, 지금은 아마 서브프라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10,000명 이상이 그런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사실은요. 제가 볼 때 더 빨리 볼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을, 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00명 내지 10,000명만 이렇게 있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죠, 당연하게. 네, 미주 한인들의 활발한 정계 참여와 사회 참여가 꼭 한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그런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타 부동산에서 장학금을 12년째 주는데 한 1,000명을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첫 마디가 많이 줄 때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첫째, 여러분 미국 대통령 되십시오. 꿈을 꾸세요. 미국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가 결국은 일을 이룬다.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장학금을 한 번 받았으면 10명한테 꼭 주세요. 요 약속 2가지만 하고 주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도 한두 명은 꿈꾸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문기 회장님의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그 인생 성공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한 자료에 따르면 맨손으로 뉴스타 부동산을 창립해 최고 판매량 3조 원, 또 1,000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단돈 $300로 시작했다면서요? 제가 82년도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들어간 데가 아파트를 못 들어가고 누구 방 한 개 얻어가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 방이 냉장고 쓰기로 하고 침대도 없고 물론 아무것도 없이 와이프하고 들어갔는데 230불을 주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시작돼서 원래는 공부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공부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도 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던데요. 그래도 공부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공부는 개인의 영광이고 돈은 가문의 영광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먹고 살아야지 해서 청소를 했었어요. 네. 요새 사실 영어를 다 잘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미국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카펫이 없었습니다. 네. 카펫 없었다는 거는 베큐움이 없었습니다. 요새는 베큐움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도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하루만 도와줄래? 얼마 줄래? 이렇게 얘기하다 뭐 하는데? 그랬더니 메인테넌스래요. 사실 메인테넌스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었습니다. 물론 단어의 의미는 알죠. 보니까 유리창 닦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루에 32불 줄게 그랬는데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64불을 줬어요. 그래서 64불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청소를 4년을 했고, 네. 청소를 4년을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결국은 청소를 너무 오래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부동산 라이센스 따가서 부동산을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참 많이 팔았습니다. 1년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도 그 8채 파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2채 팔면요 진짜 슈퍼 에이전트라 그럴 때였거든요. 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29살 때 미국 왔거든요. 29살 때 미국 왔으면 영어를 얼마나 하겠어요. 제 첫 해에 77채를 팔았는 것 같아요. 와.
그 어떤 비결로 그렇게 파셨습니까? 근데 그게 헝그리 정신이라고도 이 얘기를 하고 해병대 정신이라고도 이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에 미쳐야 된다는 거. 아침 제가 청소할 때 새벽 6시 15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원할 때 청소하고 3시에 끝낸다고. 그럼 제가 한 10년을 새벽 6시쯤 내가 나갔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할 일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할 일이 없는데 왜 일찍 나옵니까? 그 벌써 실패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정말 어떤 집은 청소까지 다 해줬고 어떤 집은 가드널까지 제가 다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월화수목금토일 물론 당연히 교회 또 못 갔죠. 왜냐하면 오픈하우스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게 결국은 불경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유타 부동산을 끌고 나갔고 그 불경기에 이제 부동산 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공 스토리라는 걸 이제 쓰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댔을 때, 발을 들여놨을 때 이게 나의 천직이다 그런 감이 왔나요? 아니면 하시면서 배우게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청소를 하다가 청소 제 보수가 미국 사람에서 참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 터놓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청소를 미국 온 게 아니고 성공하려고 왔는데 청소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 예? 그래서 메인테넌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전 체질이 원래 정말 청소 잘했습니다. 네. 예? 그 보수가 내한테 농담할 정도로 네가 들어올 때 8,000불이었고 네가 나갈 때 그 세일즈 볼륨 월별 세일즈 볼륨이 38만 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둘 때 아마 좋은 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우리 보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회사가 당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랬더니 맞대요. 니 정말 네 거라고, 네 거 맞대. 주인의식을 갖고 하신 거죠. 정말 네 거 맞대요. 그러면서 내가 7월 23일, 기억으로는 7월 23일을 관뒀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그때 뭐냐. 나 다음 직업 잡을 때까지 월급 줄 수 있나 그랬더니, why not? 이게 네 건데. 쟤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저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오버타임 받는 자체가 자존심 상해갖고 어떤 애는 그냥 한 달 내리 일해줬는데 그게 전부 다 크리에이티브, 이 창조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백큐ම්, 카펫, 형광등 갈고 페인트 칠하고 베이스보드 붙이고 이게요 왁스하고 이게 전체적인 조합인데 제가 항상 일하는 사람들 보고 예술이다 하는데 정말 예술이거든요. 그 재미 붙여가면 무지무지하게 재밌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부동산 라이센스를 한 10월 말쯤 돼가 따고 라이센스 들어온 게 12월 16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작을 12월 16일 날 했는데 12월 30일 날까지 제가 월급을 받았는데 그분은 더 주겠다 하는데 제가 no. 왜냐하면 이미 12월 16일 날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에스크로 오픈을 제가 커미션 한 4만 불을 오픈했었어요. 네. 그래서 no. 안 받았거든요. 그분 맨날 오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부동산은 청소가 하면은 제 보수하고 배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에 슈퍼바이저는 제가 다 컨트롤하고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청소를 하면은 그 어카운트를 다 본의 아니게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청소는 일단은 no. 그래서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세탁소나 다른 것 같은 거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4년 동안 모으는 게 4만 불을 모았는데 그 큰 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1년에 요새 신혼생활 해보시는 분도 알 거예요. 그 10,000불 모으는 게 그 보통 일도 아니고. 그런데 4만 불을 모아갖고 결국은 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새도 저한테 가끔 회장님, 나 돈 4만 불 있는데 5만 불 있는데 뭐 하면 좋겠어요? 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해요.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어디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더 모으세요. 그 얘기뿐이 충고가 안 돼요. 그런데
부동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그 사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부동산 베팅을 딱 하고, 에이, 실패하면 다시 그 회사로 가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4만 불을 제가 딱 썼는데 6개월 썼는 것 같아요. 광고비로. 그 저는 4만 불을 광고비로 그대로 쓰셨어요? 다 벗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 물 한 컵을 가지고 수돗물에 이렇게 부으면은 이 수돗물이 안 올라오겠다고 생각하면은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을 다 부으면 올라오잖아요. 확실히. 근데 그 논리도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근데 그 4만 불을 확실하게 다 썼어요. 제가. 근데 4만 불 다 썼을 때 이미 유명 인사였어요. 네. 왜냐면은 6개월 동안 신문, 라디오, 텔레비 예를 들면은 그 주간지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었습니다. 신문 펴면 제 얼굴을 나왔는데, 그래 부동산에 제일 많이 한 사람에 제가 5배 이상을 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또 그렇게 했지만 부동산을 잘 골랐고, 그리고 부동산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골랐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할 게 뭐 있나 이 생각을 많이 들 거예요. 보험은 무형을 팔잖아요. 그거 아마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뭐 있는 걸 팔아야지 했던 게 부동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그 인생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텐데요. 그 인생의 어려운 상황과 관문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남문기 회장님의 심장을 관통하던 그 목표와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참 가난하게 태어났었습니다. 그죠?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군인데 82년도에 저는 의성군 점곡면 제 동네 이름이 착골이었는데 전기 안 들어섰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집에서 한 500m 떨어진데 아스팔트가 제가 90년대 말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가난의 탈출. 근데 가난의 탈출이라고 이 얘기하기는 너무 무모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잡히고, 제 아버님이 항상 대학교 졸업, 그 쓴 책에도 있습니다. 야,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구촌까지는 먹여 살려야지. 야, 니 혼자 먹고 살려면 소학교를 졸업하지 말라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 농담을 참 많이, 농담 같은 충고죠.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제 형님이 그 촌에서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고시패스 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 길을 참 잘 가르쳐 줬습니다. 맨날 사고도 그 싸움도 잘하고 뭐 이러니까는 대학교 졸업하게끔 해줬고, 또 제가 은행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어준 게 아니고 제가 가게끔 이렇게 물길을 잘 만들어줬고, 예. 그리고 미국까지 오게끔,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이러면서 미국 설명을 많이 해줬고,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해서 그 지표를, 철학을 참 많이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요즘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생각하고, 제가 칼럼을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은, 이 사람은 그냥 헛소리, 예를 들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면은, 이 사람 진짜 헛소리한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제가 살아있는 한, 많은 사람들한테 직업을 주고 싶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IT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광고 기획사를 만들고 하면은, 한 분한테라도 영주권을 그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만들어 주고 싶어서 회사를 네. 이렇게 전부 분리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한때 뉴스타가 많을 때 한 2,300명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프라임 때문에 큰 회사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그런 건 지금도 없고, 그러나 이제 2,300명에서 지금 한 1,000여 명으로 줄었고,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실을 기하려면 전부 합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미주 한인 부동산 중에서 최고 부동산이고 또 한국에도 이렇게 활약을 하고 계신데, 남문기 회장님의 뉴스타 부동산 경영 철학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경영 철학으로서는 그 커뮤니티에 얼마만큼 서비스를 좀 도와주냐, 잘하냐.
우리가 살면은 전부 다 그게 한인들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미국 부동산도 몇 개 샀고 해서 미국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도 좀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제일 편하게 내 말 제일 잘 듣고 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1등을 100만 불 이상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도 교육을 계속 어떻게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냐, 가까이 있는 에이전트를 도와주냐, 아니면 커뮤니티에 도와주냐, 많이 도와주라, 봉사 많이 해라.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지런해야 결국은 남을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 경영 철학 자체를 상당히 이렇게 넓게 잡고 있는 편입니다. 뭐, 니 잘 먹고 니 잘 살아라. 이런 거 보다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부 다 넥타이 매라. 그러면은 넥타이를 매므로 인해서 우리가 한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보기도 좋지만도 타민족들이 또 보기 안 좋냐. 그리고 우리가 리스팅 받으러 가면서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노타일 때 우리는 타이를 메고 가지 않냐. 좀 장점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조국과 민족, 항상 우리 생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일 파티한데 애국가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하고 제가 항상 그 이메일을 통해서 미팅 때 어떤 국가 간이나 민족 간 우리 어차피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 이름을 크리스라고 지어놨는데 제 아들 이름을 알렉스라고 짓고 제 딸 이름을 에이미라고 짓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학렬이 ABCD로 내려간다. 아. 그랬더니 내 아들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걔 이름이 블레이크라고 해놨더라고요. 블레이크라고 하면서 제 밑에는 찰스, 찰리, C로 나간대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사실 외교부에다가 엄청나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킴 하면은 리 하면 L-E-Y-I, R-G-E-E, 그렇죠. 오만 통일이 안 돼 있죠. 100년 후에 가보세요.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많이 고치하고 경영을 하면서 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조국과 민족, 국가를 많이 보고 우리 동포사회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네. 뜬금없이 지금 인터뷰의 흐름에서 좀 벗어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전문직이 부동산인이시니까 2013년 하반기 부동산 지금 집 사고 팔기에 좋은 때인가요? 짧게 말씀 바랍니다. 부동산은요 항상 최저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는 꼭 사세요.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 4개월 전보다 이자율이 1% 올라갔었습니다. 1980년대에 모르게지 이자율이 18%에서 20%였대요. 네. 지금은 4.57 오늘요. 그럼 지난주에는 4.51. 그래서 3개월 전에는 3.75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엄청 쌉니다. 현금으로 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단기간 보지 말고 10년 이상 보실 때는 좋은 거고 지금은 사고 팔기가 아마 다 좋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내놔도 잘 팔리고 그리고 미국에서 부동산으로 제 뉴스타 부동산도 결국은 부동산으로 성공했고 미국 정부도 결국은 알래스카나 텍사스나 뉴멕시코 전부 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맥도날드도 빵보다는 오히려 전부 그 부동산으로 부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바라보면서 관망하면서 안 내놔서 또 일각에서는 그 매물 부족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은 매물 부족보다는 숏세일을 하다가 스탑을 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자기 산 가격보다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낮습니다. 2006년, 2005년 기준으로 하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때까지 아마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은요, 집 사시라고 권하는 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2000년도에 집을 보러 왔는데 2000년도에 집이 올랐습니다.
2001년도 오르고 2002년도 오르고 2003년도 오르고 하기는 뭐 이래 많이 올라가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기다리더라고요. 2007년도 되니까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가 발음인지 어디가 락 발음인지 모른다 그러면 또 기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살았고 몇 번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집 쳐다본 게 제가 볼 때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아니, 그분은 영원히 집 못 사는데 네. 결국은 애는 국민학생이 대학교 졸업해버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프라이드 오브 오너십이라고 그 주택을 한 개 가지고 있다는 게 의미가 다양합니다.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할 정도로 집을 한 개 가지고 있으면은 안정도 되고 애들도 안정되고 또 집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에퀴티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부동산 회사 경영인으로 또 정치 활동 또 여러 단체 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러면 그 백본이 되는 건강이 참 중요한데 또 어려운 위기를 넘기셨다면서요. 제가 간암이 걸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간암을 이야기해야 되나 안 이야기해야 되나 내 혼자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간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병동에 남양주에 갔었는데 그 겨울인데 눈이 왔는데 한 사람이 나는 죽는다 이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다행히 내보다 젊더라고요. 니 안 죽어. 내가 막 이 얘기를 하고 그 산 꼭대기 가면은 남양주 그 에덴 요양병원 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한 게 아니고 나 그 사람 기도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간암을 이렇게 이기는 방법도 결국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이겼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작년 12월 달에 간암 수술을 했고 2012년도고 2002년도부터 이미 제 간이 되게 나빴었습니다. 그래서 절단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수술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좋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완쾌라기보다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기대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보다 더 아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열심히 사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분명히 나는 산다고 낫는다고 생각하시고 사시길 바란다고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과 함께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문규 회장께서는 지난 2010년 나는 여전히 성공에 목마르다라는 이름의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지금 어떤 성공에 목마르십니까? 좀 이렇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제 생각을 좀 접목시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접목시키고 해외 동포들 모두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 미국까지 왔잖아. 애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애들하고 부모하고의 공동작품이고 잘 사는 거는 내 작품이잖아. 그런데 끝없이 어떤 게 하지 말고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해외 동포들 700만 해외 동포들이 잘 살게 하는데 한몫 살고 싶은 게 결국은 정치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미국 대통령 만드는 문제 제가 이때까지 이 얘기한 것 중에 모두가 잘 되는데 일조를 하고 일단은 제가 또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 또 신경 쓰고 가깝게는 뉴스타 부동산 직원들 정말 잘 살게 하는 하나의 역할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분들 우리 전부 일가 친척들이잖아요. 잘 되길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6년 만에 인터뷰 다시 한번 하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문규 회장님의 그 꿈을 향한 건강하고 지치지 않는 행진 앞으로 주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